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이해가 확실히 가네요. I'm also curious about what happened behind the scenes. 영화를 찍으면서 이제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한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타다 측이 헌법 소원을 제기했던 지난 5월 VCNC 측에 바로 연락을 취했다고 하더라고요. 어, 이번 작품을 통해 대중에게 말하고 싶었던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일단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어떤 필름 메이커가 구상한다고 해서 바로 다큐멘터리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음, 섭외가 돼야 되는데 네. 이 타다 금지법이 통과되고 어떤 나락으로 추락한 이 스타트업이라고 한 존재를 섭외하는 게 첫 번째 음, 난제였어요. 어, 그 제가 어떤 호기심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바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었고 그 기업을 음. 만든 대표 박재욱 대표인데 그 기업에서는 영어로 서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다 보니까 제이크라고 불러요. 네. 제이크를 제가 처음으로 만나서 설득을 했죠. 음. 내가 이런 작품을 만들고 싶다. 어, 이 작품은 어떤 내용으로 내가 구상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을 설득을 했고 그들도 맨 처음엔 좀 의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쵸. 굉장히 이런 위기 상황이 닥쳤는데 이 필름메이커가 우리를 어떻게 조명할 것인지에 대해서 어떤 의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숙고하는 시간들을 좀 거쳤고 며칠 후에 이거 한번 해봅시다라고 우리 쿨하게 또 답변을 해서 음. 제작하게 됐고 그 이후로 6개월 동안 촬영을 진행이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 주신 게 이 작품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는가? 뭐 이런 걸 음. 또 여쭤보셨는데, 한국 사회가 이 타다 서비스와 같은 이런 창조적 실험 혹은 창의적인 도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좀 음.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이런 새로운 것, 그리고 기존의 것보다 나은 것에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좀 더 열려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들에게 환대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음. 궁극적으로는 그런 내용을 좀 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I see. So during this whole process, 일단 타다 the company they use English, and so he met Jake and persuaded him first and told him the scenario of the film because right after the law was passed, he was just curious, but he couldn't do it without getting the permission of the company first. And so they obviously at first had some doubt because they didn't know how he was going to portray their company. And it took them a little bit of time to think over it, but then they accepted, and it took 6 months to film. And to my second question about what type of message he wants to portray with this film, he said that in Korean society, a lot of people have trouble accepting new and trying experimental things. And he wanted to show people that maybe we should accept and open more options because we're too closed minded. And I think that he did a good job doing that because through this film, a lot of people have gotten more interested in startups to begin with. 정말 희망하셨던 메시지가 전달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이 다큐를 통해서 이제 스타트업에 대해서 궁금했던 것들도 알아갈 수 있는 거고 또 사람들이 이제 조명이 비춰졌으니까 눈길이 가잖아요. 그걸로 통해서 정말 깨닫는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정말 큰일을 하신 것 같아요. 아이고. 그러면은 이제 그 다큐를 찍으면서 보니까 타다 내부에 주안을 두신 것 같은데 다른 사안, 즉 뭐 불법성 논쟁이나 택시 업계와의 갈등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 이유는 따로 있을까요? 음, 말씀해주신 것처럼 기존의 한국 사회에서 다큐멘터리 하면은 극장 상영을 하는 다큐멘터리 영화보다는 방송 매체를 통해서 나가는 저널리즘 다큐멘터리가 많았어요. 그래서 저널리스트 분들이 만드는 다큐멘터리, 그러니까 언론인으로서 어떤 객관적인 실체들을 조명을 하다 보니까 양쪽의 입장을 균형감 있게 전달하는 게 언론인으로서 되게 중요한 음, 덕목이었죠. 그래서 관객분들이 왜 방금 질문 주신 것처럼 왜 여기에는 어떤
택시 산업의 입장이라든지 네. 혹은 이 법안을 통과시킨 국회의원들의 입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왜 균형 있게 다뤄지지 않느냐라는 질문들을 하세요. 그런데 이거는 저널리즘으로서의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시네마, 하나의 영화로서의 다큐멘터리예요. 즉 관객들에게 새로운 영화적 체험, 영화적 경험을 주는 게 중요하고 필름메이커, 감독의 개인의 호기심을 따라가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의 호기심은 이런 최악의 위기를 맞은 스타트업이 이게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그 캐릭터들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지 이 사안을 균형 있게 다루는 것에는 저의 호기심이 없었거든요. 그거는 우리 사회에 이런 훌륭한 저널리스트 분들이 해주실 거라고 믿고 저는 제 호기심을 따라갔습니다. 아, 너무 좋은 답변이었습니다. I see. So, director Kwon Myung-guk didn't focus on the law or the other parts of the whole crisis itself because this isn't a journalist type of documentary, it's cinema. And he wanted to give the audience more of a point of view on just Tada, the company itself. And he was just curious on that character, on that company itself, not the exclusive the whole picture. And he didn't really mean for it to be equally portrayed because it wasn't his intention. 감독님께서 인터뷰를 통해서 이번 작품이 타다라는 한 스타트업을 주인공으로 삼았지만 비단 타다만의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조금 더 보편적인 이야기를 담고 싶었어요. 그 타다 이 이야기, 그들만의 이야기에 천착한 게 아니라 조금 더 넓은 이야기로 이걸 풀어낼 수 없을까라는 고민을 계속하면서 만들었고요. 이것은 지금 이 순간에 악정고투를 벌이고 있는 모든 이들에 대한 이야기다. 혹은 기존의 것보다 더 새롭고 더 나은 것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든 이들의 이야기다. 이렇게 좀 보편적인 이야기로 담고 싶었습니다. Ah, I see. So, director didn't want to make a small topic movie. He wanted to give a more broader perspective of not just Tada itself, but for all companies or people who are suffering from a tough fight. 감독님께서 스타트업의 본질은 악정고투다라고 하셨는데 부가 설명 좀 부탁드리겠어요. 그 스타트업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성공신화나 뭐 성공 방정식 해서 되게 뭔가 화려한 이면에만 관심이 있어요. 스타트업으로 시작해서 성공한 구글이나 애플 같은 기업들을 가장 먼저 이미지를 떠올리는데 하지만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은 90% 이상이 다 실패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존재도 없어지죠. 스타트업은 기존 산업 혹은 기존 산업의 플레이어들이 가지고 있지 않았던 혹은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고정관념을 또 다른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공략하는 일종의 게릴라 부대 같은 그런 존재들인데 대부분 그 게릴라전들이 실패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그 게릴라전을 벌일 때 이들이 아주 적은 인력, 적은 자본을 가지고 악정고투를 막 벌이고 있는 거죠. 저는 이제 그것이 좀 스타트업의 본질과 잘 맞았다고 생각을 했고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 스타트업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은 아실 만한 책인데 벤 호로위츠가 쓴 하드 싱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도 스타트업의 본질에 대해서 그 악정고투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좀 쓰고 있는 책이 있거든요. 뭐 그 요런 컨셉에 좀 관심이 있으시면 그 책을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Ah, so Hard Thing by Ben Horowitz. Ah, I see. So that's a good book for you to read if you're interested in startups. But to go back to my question, I asked, he once said that a startup is a tough fight. And to explain what he meant, most people only focus on the successful companies, but there are so many companies that actually don't do well. And he wanted to break the stereotype that most people have. And the whole process of doing well out of these sumanin, all of these different types of startups, to do well, you pretty much do kind of like a Keliro-전 or a guerrilla battle. 이 다큐를 보면은 영상미랑 사운드에 대한 글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기존 다큐와 차별화를 염두에 두고 제작하신 건지 궁금하거든요. 이 작품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촬영, 그 시네마토그래피적인 측면이나 그다음에 사운드 메이킹적인 측면에서
기존과 어떻게 달라야 될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음. 최근에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OTT 플랫폼들이 등장을 하면서 다큐멘터리 필름에서 새로운 형식적인 시도들이 되게 많이 보여지고 있고 일상적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 지금까지 만들어졌던 다큐멘터리 영화들은 어떤 표현 형식에서 굉장히 상투적이거든요. 음. 하던 대로 하는 거죠. 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새로운 시네마틱 센스를 보여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고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게 사운드적인 시도였어요. 이 작품에는 총 19곡의 음악이 들어가는데 그 19곡이 모두 재즈 음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스타트업의 어떤 특징이 유연하고 즉흥적이고 또 실행력이 빠르고 이런 어떤 특징이 있는데 그게 재즈 음악이 가지고 있는 본질하고 되게 잘 맞아떨어졌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둘이 굉장히 닮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작품의 사운드는 처음부터 끝까지 재즈 음악으로 가야 된다를 놓고 정해놓고 들어갔고 이게 영화사를 전체로 놓고 봐도 한 작품 재즈를 소재로 다루고 있지 않은 작품이 모든 사운드 트랙을 재즈 음악으로 구성한 사례는 영화사에 찾아봐도 거의 없어요. 특히 한국 영화사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고 그래서 그런 사운드적인 시도를 많이 한 작품입니다. 네. I see. Wow. So this film is being put in the spotlight for having a different type of cinematography, and it's he wanted to show a difference because now with online platforms for films, there are a lot of documentaries that are trying new things, but so far in Korea, everyone is kind of still stuck in the old style, and he wanted to show a difference. And in that perspective, he put a total of 19 songs, which are all jazz songs, because he felt that jazz kind of fits with startups, how they're flexible and spontaneous. And there aren't a lot of films that start and end with only jazz songs. And he decided he wanted to only use jazz songs right when he started making the film. 너무 좋은 뜻인 것 같아요, 정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 영화를 본 관객 혹은 앞으로 볼 관객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이 작품을 안 보신 청취자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이 작품이 제목이 타다고 혹은 타다는 타다 금지법으로 유명하다 보니까 뭔가 이 기업에 국한된 이야기 아니야? 혹은 타다 금지법이라는 골치 아픈 사회적인 쟁점을 다루는 다큐멘터리 아니야? 이렇게 편견을 가질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진 않고요. 이 작품은 일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매일같이 하고 있는 이 일이라고 하는 거. 내가 그 어떤 직업이든 간에 우리는 왜 일을 하고 있고 왜 월요일 아침마다 이렇게 힘든 몸을 이끌고 출근하고 동료들하고 이렇게 부대끼면서 일을 할까? 단순히 생존만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는 걸까? 우리는 이를 통해서 무엇을 추구하는 걸까? 그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작품을 보시면 새로운 영감 혹은 새로운 자극을 충분히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오늘 인터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앞으로도 어떤 다큐를 만드실지 어떤 작품을 만드실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나와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바이바이.